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파란 하늘과 드넓은 대지, 천장호의 물빛과 높게 솟은 칠갑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충남 청양을 찾았습니다. 이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이 전통의 맛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뿅! 뭐지? 여기 장독대만 보이는데요? 한식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 전통 방식으로 담근 전통장이 청양의 첫 번째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뭘 그렇게 바쁘게 하고 계세요? 매주 쓰려고요. 콩을 삶고 있습니다. 매주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아궁이 안에 콩 들어있어요? 네, 지금 콩 다 삶아졌어요. 장료의 기본 재료가 되는 메주 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칠갑산 자락 아래 청정 지역에서 자란 콩을 4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잘 익었죠? 너무 고소해요. 네. 야, 이렇게 콩 하나만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고 담백해요? 네, 담백해요. 장은 입춘 전 아직 추위가 덜 풀린 이른 봄에 담가야 소금이 덜 들어 삼삼한 장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 지금이 장 담그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아니, 짚을 꽂았다고 이 짚이 발효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네, 이 짚에 그런 균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방에 이거를 발효시키면 돼요. 방 따뜻하죠? 네. 여기에요? 네. 가을에 재배된 콩으로 만든 메주는 겨우내 준비해뒀다가 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데요. 잘 삶아진 콩을 잘게 갈아 성형하고 발효까지 맞춰야 완성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콩이 이렇게 갈려져서 나오는구나.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메주 모양을 여기서. 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메주 성형. 네, 메주 성형. 오. 네모 반듯하게 만든 메주는 약 20일간 온돌방에 보관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볏짚이나 공기로부터 여러 미생물이 들어가 번식하면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이 따뜻한 방에서 한 20일 정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면을 뒤집어주면서 계속 바람을 쐬주면서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주에 소금물을 붓고 숙성시켰다가 메주를 건져내면 간장이 되고요. 건져낸 메주는 된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청양은 특히 물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워 장을 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맛있는 장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네, 이 가장 맛있는 장을 담는 시기는 정월 달에 담는 장을 제일 맛있다고 해요. 네, 그때 담아야지 염도도 적당하고 너무 더울 때 이제 장을 담으면은 그만큼 이제 짜지거든요. 오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전통장을 더 맛있고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이색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된장과 집간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다양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에 이 된장하고 간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먼저 먹기 좋게 잘라낸 떡에 좋아하는 채소를 듬뿍 넣고 간장을 넣어 자글자글하게 볶아낸 궁중 떡볶이부터 신선한 채소에 오미자와 된장을 섞어 만든 소스를 넣은 비빔밥, 간장 소스에 청국장을 곁들인 샐러드까지 구수한 맛이 품인 한식 한 상이 뚝딱 완성됩니다. 아니, 이게 간장에 들어간 게 맞아요? 네, 집간장하고 오미자와 좀 상큼한 맛이 나죠? 네. 아, 오늘 이 청양장의 깊은 맛부터 이렇게 다양한 요리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네,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맛? 네, 네. 이번엔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이죠. 약용작물로 알려지면서 널리 사랑받는 맹문동 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아니 제가 청양에 맹문동이 유명하잖아요. 맹문동 좀 보려고 왔는데. 이게 다 백문동이지 뭐.
아, 이게 맹문동이에요? 네. 맹문동은 난과 비슷하게 생긴 관상식물의 뿌리로 면역력 증진과 해열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신선의 약재로도 불리는데요. 이게 지금 맹문동 아직 캘 시기는 아닌데 굉장히 지금 잘 맺었어요. 오, 여기 뿌리에 이렇게 매달린 게 요거 맹문동. 예, 이게 맹문동인데 앞으로도 2월, 3월 두 달이 이걸 더 커야 돼. 4월 달에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청양 지역에서는 그게 가장 상품성이 좋을 때 캐는 거예요. 뿌리는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맹문동 또는 맥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청양은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과 높은 재배 기술 수준으로 전국 최고의 맹문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맛있네. 예, 고마워요. 이거 먹고 아, 달다. 감기 가지 말고 아니, 다들 이렇게 드시면서 저도 하나 주세요. 달다. 예. 잘 익은 배 맛도 나고 달콤한 과일 같아요. 예, 달짝지근한 맛이 나죠. 호흡기 개통이나 그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었거든요. 그 인삼에도 들었는데 그 특히 맹문동에는 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확한 맹문동은 바로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따뜻한 차로 우려 먹을 수 있는 티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아까 밭에서 봤던 그 맹문동이 이렇게 예쁜 찻잔에 담기니까 또 맹문동 차가 됐네요. 그렇죠. 보기도 좋죠. 네. 은은한 향까지 이렇게 풍기는데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어때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일단 나는데 좀 단맛도 나고요. 네. 오, 맛있어요. 가장 좋은 원료만 가지고 제품화를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하고 잘못되고 낮은 것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최고의 상품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저희는 동의보감에 보면 이게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뭐 잔기침이라든지 호흡기가 안 좋다든지 하시는 분들 맹문동을 계속 끓여 드시고 차로 드시면은 아마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 농민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며 늘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정말 좋은 맹문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옛말에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아 먹는 게 바로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의 맛. 충남 청양에서 만나보세요. 여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화려한 기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가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겠죠. 스케이트보드에 인생을 내건 22살 씩씩한 오뚜기. 이희권 스케이트보더를 만나봅니다. 추위도 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보드 삼매경.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드를 타는 기본 자세부터 범상치 않은 한 사람.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더 이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연습 중인 희권 씨.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스케이트보드의 세계에 일찌감치 빠졌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사춘기 때 되게 걷기 싫고 귀찮아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촌형 보드를 한번 빌려 타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4살의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한국 스케이트보드 씬에 입문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습 또 연습.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금의 자리.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타는 인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 혼자서 보드를 타오면서 정말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지도 모르니까 정말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하다 보니까 1000번, 진짜 못해도 수백 번은 시도해서 새로운 기술을 얻을 때 그때는 진짜 잠 못 잤던 것 같아요. 겁없는 보더, 스릴을 즐기는 보드계의 신 스틸러. 그의 이유 있는 자신감은 어쩌면 수백 번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2년 동안 봐왔을 때는 욕심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드에 미쳐 있어요. 가족보다 보드를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넘어졌냐고요? 글쎄, 그건 아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지만 희권 씨는 이내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집어듭니다. 짜릿한 성공의 묘미는 다름 아닌 거듭된 연습과 실패,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원래는 새로운 기술 하다 넘어지면 좀 많이 아픈데 한 기술을 진짜 몇천 번, 몇만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을 좀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아프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희권 씨 파이팅입니다. 다양한 기물들이 반겨주는 이곳. 희권 씨의 또 다른 놀이터이자 일터, 스케이트파크 강습장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보드 타면서 이제 비가 오면 항상 보드를 타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제가 배웠던 노하우라든지 혼자 익혔던 그 감각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4, 3, 2, 자, 우로 당기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초보자 친구들은 여기 있는 기물을 이용해서 보드의 감을 익힐 수 있는 기물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잘 타거나 선수반 친구들은 저 뒤에 있는 난간이라든지 바닥에서 보드를 돌릴 수 있는 좀 더 현란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스케이트보더를 꿈꾸는 새싹들도 꿈을 키워가는 곳. 선생님이자 보더 인생 선배로서 그간 몸으로 배우고 익힌 스킬들을 꼼꼼히 일러줍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면 오늘 이거 삐을 한 3번 정도 만들어 놓고 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가 계속 빠진다는 거야. 뒤꿈치는 잘 누르고 있는데 어깨가 빠지니까 착지했을 때도 그냥 이 대각선으로 착지해버리니까 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빠질 때 어깨를 좀 더 안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알지?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옛날 신인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희권 씨. 한 걸음씩 점점 꿈을 향해 성장하는 수강생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기술을 연마하면서 제 생각보다 안 될 때 많이 힘들고 하다가 다치게 되면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기술을 성공하게 되면 그때 오는 성취감이 보드를 타면서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서울 때도 있지만 엄청 착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선생님보다 더 잘 타는 스케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희권 씨의 보드 철학을 따라 수강생들도 계속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은 금물, 도전은 계속됩니다. 보드보다 어깨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알지? 야, 해보자.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일단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도 이제 몸이 반응을 안 따라줘서 급하게 가다가 제일 많이 다치고요. 넘어져 봐야지 아는 게 스케이트보드라서 안 다치고 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드 오래 타면서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 무게 중심만 조금만 바꿔도 덜 다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스케이트보딩에서 가장 기본 동작이라는 점프 기술 알리부터 탑샤빗, 킥플립까지. 스케이트보드 기술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정복했을 때 오는 쾌감. 생각만 해도 온몸이 짜릿한데요.
제가 독학을 해오면서 이렇게 몇 년씩 걸친 기술들을 다른 친구들이 제 노하우로 1년, 2년 만에 만들 수 있고 더 퀄리티가 높은 기술들이 나오면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 하나만 바라본 지난 8년. 그리고 올해 22살이 된 희건 씨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스케이트보더로서 프로가 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제 나름대로 빠르게 시작했고 제 나름대로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 쭉 이어가면서 제가 20대가 끝나기 전에는 프로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꿈을 향한 도전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그의 비상. 국내 스케이트보드 씬의 프로로 당당히 이희권, 이름 석자를 휘날리는 그날까지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 그 가운데 100만여 명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힘든 코로나 보릿고개를 뚝심과 신조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고비고비, 노포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각 분야의 고수들. 더불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길. 힘내라 대한민국, 노포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노포의 지혜를 만나러 간 곳. 경쾌한 망치질 소리가 먼저 반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듯 정성 가득 구두를 수선하는 곽정신 사장님.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망치질 소리가 반가워서럼 문 두드리는 것 마냥 이렇게 경쾌하게 들려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항상 이렇게 할 때 이 소리는 정말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구두 공장을 시작으로 수제화를 만든 지 30년. 거기에 수선을 시작한 건 20년이니까 왜 구두장인이라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 재봉틀마저도 네네. 이 주인장의 희끗희끗한 머리칼만큼이나 네네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네네네. 네. 예,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 사람부터 물려받은 거니까요. 아. 네, 이게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한 3땀 정도 뜨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되나 손님은 빨리 해달라고 하지 정말 눈물 나왔습니다 이걸.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이게 제 한 몸과 같이 느껴집니다. 네. 어서 오세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어설프죠. 그 애타는 시간을 버텨낸 지금. 이렇게 손님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대전 최고의 수선 매장이 됐습니다. 뭐 신발만 주치 명의가 있나요? 신발 심폐소생 명의 여기 있습니다. 안 그래요? 들고 올 때는 이거 고칠 수 있을까? 그냥 그만 신을까 하다가 고쳐놓으면 이제 잘 신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곽정신 사장님은 신발 수선만 하지 않고 수제화도 만들고 있는데 맞춤화를 신는 분들은 꼭 이것만 고집하신대요. 아니 요즘 기성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신고 사이즈별로 신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신발을 맞춰 신으시네요. 발 사이즈가 좀 250도 아닌 45도 아닌 발등은 좀 그 두꺼운 편이라서 기성화를 신어보니까 저한테 딱 맞는 신발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한번 맞췄는데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그 신발을 또 여기서 수선도 하고 신다가 다시 이번에 한번 새로 맞추려고 왔습니다. 어머 듣고 보니 진짜 그렇다. 아니 발이라고 어떻게 다 똑같겠냐고요. 그렇죠. 공상품 찍어내는 사람마다 거죠. 다 틀리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발 계측해서 맞춰서 신게 되면 훨씬 편하죠. 이러니 단골이 될 수밖에요.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된다는 말처럼 사장님의 한 땀 한 땀은 세상 만사를 술술 편안하게 합니다. 청주든지 아니면 제주도든지 이게 가서 이사 가셨던 분들이 택배 쪽을 통해서 저한테 와서 예스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발도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고. 매일 신는 신발이니 그래도 신발 장사는 잘 되지 않겠어 하실 텐데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엔 신발 수선업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결혼식이라든지 사람들이 집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발은 어디든 나가야 되는 거고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죠. 찾아오는 손님은 줄었지만 그래도 발에 땀나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닐 고객들을 생각하면 실땀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작업하게 된다는 박정신 사장님. 빚 잃고 낡았던 가죽에 광이 번쩍번쩍 살아납니다. 주변 상가를 볼 때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또 좋은 그런 그 시간들이 오니까 항상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가는 시간 속에 내 시간을 내가 잡아가다 보면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노포의 지혜를 만나러 간 다음 장소는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거죠. 옷을 맞추는 의상실 밀집거리, 대전 중촌동 맞춤거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의상실을 한 지 30년. 이곳 맞춤거리에 터줏대감 같은 분들인데요. 노포답게 역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작업대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 옷본들 아니에요? 네. 이게 한 40년? 내가 아끼는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보물이었어요. 네, 네. 저 손을 통해 몸에 딱 맞는 옷을 맞춰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마스크 패턴도 패션이시더라고요.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직접 예, 우리가 만드셨어요? 직접 아는 게 기술뿐이 없고 또 마스크도 저 나라에서 모자라다고 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해보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국 이곳도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뭐 집에만 다 들어박혀 있는데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가 가봉도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옷을 잘 입어도 표도 안 나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뭐 옷을 뭘 잘 입을 생각을 하느냐고 있는 옷이나 입고 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처럼 의지하고 사는 또 한 곳의 의상실. 이곳은 무대 의상, 드레스를 만드는 곳인데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의상인 만큼 색상도 정말 곱고 화사합니다. 세상에나 화려하지 화려해. 어머 세상에 요 인어공주같이 뭐야 아모르 파티. 어머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싶어요. 이 걸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사실 요즘에 뭐 공연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네, 너무 어디 뭐 문을 열 생각을 못하니까 예. 안 와요 요즘. 못 오는 거지. 그렇지. 예. 못 오는 거고 저기 다 공연들 못 하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계가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도.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고. 그럼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들. 모두가 힘들 때 쓰러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 그렇게 노포들이 그 자리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손 놓으면은 좀 내가 지는 거잖아. 세상에 내가 지는 거니까. 견디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살면 다 돼요. 열심히 살면은 그냥 또 지나가고 또 좋은 일도 오고 이렇더라고요. 나와서 하루를 그냥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서는 들어가지만 다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만 없어지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구동성 전하는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십 년 세월 힘든 고비를 넘으며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 온 노포들. 당신이 있어 우리도 힘을 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안고 청정함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자랑하며 오늘도 말없이 흐르는 한탄강.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무더운 여름 거친 물살을 헤치며 온몸으로 맛본 한탄강. 그리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한탄강. 그리고 드디어 한탄강의 절경 겨울 버전입니다. 하얀 눈과 얼음 위로 겨울 왕국이 된 철원 한탄강의 물 위와 하늘을 걸어보겠습니다. 한탄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강물을 막아서는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탄강 직탕폭포. 철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올겨울 강추 위에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어붙어 빙벽이 됐습니다. 얼음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도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별명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예. 폭포 하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곳은 강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말 겨울 정취가 물씬 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 한탄강의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문객 수를 30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인터넷 예약은 필수! 정상입니다. 정확히 36.5도입니다. 꼼꼼하게 열 체크까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얼음 트레킹에 나섭니다. 50만 년 세월이 빚었다는 한탄강. 꽁꽁한 강물 위로 발길을 내디뎌 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이 깨질까 봐. 근데 이게 옆에서 보잖아요? 얼음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두께가 이만합니다. 깨지거나 녹지도 전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를 걸으시려면은 아이제는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 트레킹 출발지인 태봉교에서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만났는데요. 바로 송대소입니다. 이 송대소는 이 한탄강 물줄기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아주 예쁜 처녀가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메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전설처럼 켜켜이 서려있는 시간의 흔적들.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데요. 현무암과 얼음의 묘미가 정말 절묘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병풍처럼 아주 병풍 같지 않아요? 네. 네, 자연 병풍이죠. 북한의 오리산과 680고지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어요. 54만 년과 67만 년 전에. 그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철원을 이제 덮었던 거예요. 낮은 지대와 강을 덮었던 게 다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강이 이렇게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주상절리 협곡을. 주자는 기둥주자를 말하고요. 절리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 주상절리 기둥 사이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계속 침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닫혔던 한탄강 물윗길.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방문객들은 한탄강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봄에는 꽃이 많이 피고 여름은 실록이 우거지니까 어딜 가든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데 겨울이 아름다운 곳은 진짜 예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전에 이제 여름도 왔고 가을도 왔고 그랬지만 오늘 또 겨울은 이 나무 가지에 나무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움을 또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는 절경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송대소를 지나면 마주하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은하수교.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를 형상화한 다리인데요. 한탄강 위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은하수교입니다. 길이가 180m 되는데 바닥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으로 강 바닥을
그냥 다 내려다 보여요. 정말 스릴도 있고. 주상절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교. 길이는 180m, 높이는 40m에 이르는데요.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물윗길은 아찔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하수교를 뒤로하고 계속 얼음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다른 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괜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협곡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송도수랑 그건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줄기는 한탄강 물줄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상절리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이제 융기와 또 이제 침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협곡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현무암 협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화강암 협곡.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자연의 조각가가 새겨놓은 듯한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안다고 휴식 시간까지 합쳐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그 겨울에 정말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리듬을 탈 수 있잖아요. 뽀더덕 하면서 그 느낌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저기 그 작곡가님들 오시면 하나의 그 시상도 떠오를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 사이로 한탄강이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물길을 물 위에서, 하늘 위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은하수같이 아름답고 넓은 큰 여울의 강이라는 이름처럼 한탄강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다른 매력이 넘치는 한탄강. 언제든 좋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비경이 가득한 한탄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잔뜩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지만 달달하고 상큼한 맛으로 분위기 업 시켜주는 과일이 논산 딸기죠. 비주얼도 맛도 단연 국가대표입니다.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맛있는 딸기가 찹쌀떡 안에 통째로 들어간 생과일떡, 이색 겨울 별미인데요. 전국 청년점포 우수사례 선정, 논산 맛집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딸기와 찹쌀떡의 행복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지루하고 심심한 겨울을 상큼한 맛으로 깨우기 위해 논산을 찾았습니다. 논산의 시설하우스에선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이것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로 엄동설한 한겨울에 먹어서 더 맛있는 딸기입니다. 야, 이 하우스 안에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향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바쁘시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따셨네요. 아, 예. 요즘에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들을 계절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지만 역시 딸기하면 또 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겨울에도 많이 재배가 되나 봐요.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그리고 봄에는 오히려 이 서량 딸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신맛이 강해서 오히려 당도도 떨어지고 육질이 조금 물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에는 아주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아마 이 서량 딸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딸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산에서 개발돼서 지금 가장 많이 또 논산에서 이 딸기가 생산되고 있고요. 딸기는 겨울에 더 맛있고 더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생산량 1위의 논산 딸기를 재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가마다 더 정성 들여 키우고 계셨습니다. 역시 뭐 딸기하면 논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산은 지리적으로 충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온대성 기후로 지금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후,
토양,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딸기 재배하는 데 용이한 그런 지역이 논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줍게 매달린 딸기 하나를 톡 따서 바로 먹는 맛.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 그 호사를 잠시 누려봤습니다. 겨울의 나른함이 확 달아나는 기분인데요. 야, 딸기를 베어 물자마자 입안으로 싹 퍼지는 이 상큼함, 달콤함. 뭐든지 산지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딸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똑똑 따먹는 이 딸기의 맛. 정말 최고입니다. 맛 좋은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농장에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붉고 탐스럽게 잘 익은 딸기를 보면 피곤한 줄도 모른다네요. 새벽 뭐 5시에 일찍 나오는 건 신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늦게 따면 9시나 10시 되면 하우스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딸기를 따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아주 싱싱한 딸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확을 일찍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딸기 자랑에 들뜬 사장님. 이번엔 깜짝 놀랄 만한 단맛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두 바구니에 가득 담긴 먹음직스러운 딸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야, 바구니 가득 싱그러운 딸기가 쌓여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을 해주셨던 그 유명한 서량이고요. 다른 거는 품종이 다르다고요? 여기 이제 신품종 비타베리 딸기라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논산 딸기연구소요. 7년 연구 끝에 신품종을 개발한 딸기입니다. 서량보다 비타민C 함량이 32%가 더 높고요. 당도 또한 브릭스가 한참 더 높고요. 그러면 경도, 식감, 향 뭐 등등 저장성이 아마 서량보다는 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리미엄 명품 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입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반으로 잘라 단면을 살펴봤는데요. 살짝 비어있는 서량 딸기에 비해 비타베리 딸기는 속이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이 되시죠? 덕분에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할 수 있다네요. 비타민이 듬뿍 담긴 비타베리 딸기, 그 맛은? 오! 와! 딸기의 신세계인데요? 상당히 달고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고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딸기에다가 설탕 뿌려주곤 했었잖아요. 그 맛 같아요. 정말 단데요. 비타베리 딸기는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유통기간이 길어 해외에도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논산 딸기, 조심조심 포장할 때면 예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네요. 새벽 일찍 나와서 수확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 있는 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장에서 직판도 하고 또 택배도 하고 또 나머지 서울 청가로 나가고 그렇게 해요. 앞으로 바람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어렵게 이렇게 농사를 져서 소비자분들한테 참 딸기가 대접받는 그런 그리고 가격도 좀 잘 보존돼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권이 돼서 우리 논산 딸기가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논산 딸기를 찾아서 우리 딸기 농가들이 좀 행복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논산의 명물 딸기를 겨울 이색 별미로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딸기의 새로운 변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볼게요. 가시죠. 시장 내 청년 점포들이 모여있는 골목,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딸기 농장을 다녀왔고요. 여기에 오면 딸기의 새로운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딸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딸기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딸기 찹쌀떡이에요. 아, 찹쌀떡인데 이 안에 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름하여 생과일 찹쌀떡인데요.
오설아 씨는 5년 전 생과일 찹쌀떡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과일을 취급하는 만큼 미리 주문을 받아 소량씩만 만드는 귀한 수제 찹쌀떡인데요. 딸기를 통째로 넣고 파당금과 초콜릿을 넣어서 완성합니다. 상큼한 딸기와 쫀득한 찹쌀떡,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까지 환상의 궁합이죠. 이 달달한 만남, 저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찹쌀떡 안에 딸기가 들어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반으로 탁 잘랐더니 정말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과일을 이용한 찹쌀떡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 신랑이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시장에서도 뭐 시골이란 이미지 좀 탈피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고급진 디저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떡이 완성되자마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바로바로 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찹쌀떡 뭐뭐 사셨어요? 저 딸기랑 네. 파인애플 바나나 샀어요. 이 집은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떤 점이 좋아서 자주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 나이 되면 과자라든지 빵, 인스턴트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토피가 있어서 웬만하면 인스턴트 안 먹이고 좀 좋은 간식을 먹이려고 찾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먹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게 반으로 잘라서 먹어봤는데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갑니다. 상큼한 과일 덕분에 목이 메지도 않고 베리베리 굿입니다. 야, 맛있습니다. 찹쌀떡 자체의 맛도 있지만요. 거기에 딸기의 맛과 향이 더해져서 훨씬 더 풍성한 맛을 냅니다. 오늘 논산에 와서 논산의 자랑 딸기의 새로운 변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논산 딸기 드시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 1위에 빛나는 논산 딸기. 심심하고 지루한 겨울이 상큼한 딸기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찹쌀떡이 딸기를 품으니 환상의 생과일 찹쌀떡으로 변신. 이만한 겨울 이색 별미가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논산 딸기 많이 드세요. 삼척 시내에서 1시간 남짓을 달려 원더급 오건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자신의 작업실을 손수 만든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2009년 봄, 남편의 고향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그녀의 귀농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문정혜입니다. 제가 주로 그리는 것은 숲입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인데요. 그 숲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의 그 생명을 저는 거기에서 찾았거든요. 그 생명의 느낌을 점을 통해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점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그 점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그 생명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찍고 있습니다. 점으로 생명을 표현하는 점묘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요. 작품의 크기에 따라 또 작품의 스케일에 따라 조금 다르는데요. 어떤 작품들은 3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1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몇 개월씩은 작품이 걸린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로 귀농 12년 차. 내내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지만 작년 가을엔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눈에 박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간 날, 그 다음 날 바로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그래서 실명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은 잘 돼서 지금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그녀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매일 입버릇처럼 귀농을 제안했던 남편. 공간을 다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동가는 1년 걸렸고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작업하는 하실은
유치원해가지고 약 한 8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한 5, 6년 지나니까 적응이 서서히 되면서 이제 이웃 주민들과도 이제 친밀해졌고 또 다시 시골 생활에 저도 모르게 이제 적응이 빠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남편 항상 요청을 해서 같이 가게 되고 이러니까 저 혼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럼 어떠세요?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작품에 몰입하는 엄마의 모습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꿈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제 꿈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만큼은 풍년이라 자부하는 부부. 겨울철 주전부리도 온 가족이 함께 말리면 행복입니다. 네가 이제 원하던 도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좋겠지? 좋아? 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엄청 좋아하더니. 좋아. 리우는 언니 가니까 좋아? 빨리 가버려야지. 네가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치? 없으면 심심할 텐데. 맞아, 심심할걸? 강아지들 많잖아, 몇 마리인데. 그래도 거기 새로운 친구들 있는 데 가니까 니안이가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그때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서울에서 제가 또 미술학원도 잠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의 꿈도 있었고, 또 작품적으로도 많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또 원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제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갈증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랬죠. 그리고 제가 여기를 내려왔을 당시에는 그 꿈이 뭐 포기되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런 것에서 단절이 되고 그걸 느끼면서 좀 우울감도 좀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또 보람도 느끼고 예전에 가졌던 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로 많이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떨 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미술 대회에 나가서 또 상을 받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취감도 가지며 그런 것을 볼 때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얻습니다. 요 며칠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가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한국미술대에서 왔네요. 뭐가 온 건가요? 예, 한국미술교육학회에서 하는 세계 아동 미술대회에 제가 가리키는 이제 학생들이 대회에 나갔는데 이번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트로피하고 이렇게 상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10년 넘게 미술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요? 그거는 작품을 한 작품 끝냈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요.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제 그림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또 그림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 전묘법을 통한 이런 작품을 지금은 여기 삼척 지역이나 뭐 이렇게 강릉에서까지는 전시를 해봤는데 아직 서울에서 작품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작업들은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작품은 이전의 작품은 선보였지만 지금의 이런 점들로 된 생명을 표현한 이런 숲의 작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도 한번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들이 세상과의 소통이자 힐링의 시간인데요. 하나의 점들이 모여 생명을 표현하는 그녀의 점묘화를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